차별금지법은 이미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1. 현행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규제 구조. 대한민국에는 이미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들이 존재하여 특정 영역에서의 차별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 분야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방지합니다. 교육 분야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은 교육기회와 접근성에서의 차별을 방지합니다. 장애인 권리보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장애로 인한 차별을 규제하며 공공기관에서의 접근성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은 성적, 지향을 비롯한 여러 차별 요소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해소를 위한 조정과 권고를 통해 구제를 제공합니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새로운 규제와 법적 논쟁.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존 개별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차별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실질적 규제를 도입하려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차별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행정적 제재를 취할 수 있게 하며 이는 차별 사례의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정적 처벌의 확대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 위배 가능성. 국가인권위원회가 벌금, 부과와 같은 사법적 권한을 갖게 되면 행정부가 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가 됩니다. 헌법학자 이현은 이와 관련하여 행정부가 법률 해석과 판결을 내리는 역할까지 맡는다면 권력의 분립이 흐트러지고 법적 중립성이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적 기준의 불명확성, 차별의 정의가 광범위하고 종교나 사적 가치관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또한 논란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계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를 죄악으로 보는 입장을 고수할 권리를 주장하며 이를 차별로 간주할 경우 신앙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동성애 반대, 설교나 종교적 교육을 포함한 일부 신앙적 표현이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021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5%가 종교적 표현의 자유와 성적 지향, 차별금지법이 상충할 경우 종교적 표현의 자유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종교계 내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주요 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헌법적 질서와 실제 판례의 차이. 대한민국 헌법은 사법부의 공공질서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합리적인 차별은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여성 화장실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단순히 성별 차이에 따른 차별이 아닌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제한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같이 사법부는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차별이 사회적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차별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과 제재를 행사하게 되며 이로 인해 종교적 가르침이나 교육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동성애자 차별 사건에서 종교기관의 성적 지향에 대한 신앙적 입장은 차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판례가 유지될지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